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 후 신설됐고요. 2001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등 각종 선박과 해양 제품, 그리고 군함, 호위함 같은 특수선을 건조하는 종합조선 해양 전문회사입니다. 사업 부분은 선박, 해양사업, 건설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성되는데요. 선박 해양산업은 막대한 시설 자금의 투입이 수반되는 기간산업으로 자본 집약적이고요. 선박 및 해양 제품의 건조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상선 부문 67.6%, 해양 및 특수선 부문 31.5%, 기타 0.9%로 구분됩니다.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3월 8일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의 변동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경입니다.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 15% 이상 변경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시죠. 회사 연결재무제표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4조 4,866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6.2%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1조 7,547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 순손실입니다. 1조 6,99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는데 사실상 이 조선업의 이 회복이 2020년도부터 좀 가시가 좀 됐거든요. 그렇죠.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1년도 실적도 당연히 좀 견고한 실적을 좀 나타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네. 오히려 막상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 지금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1조 7천억 그리고 1조 6,900억 원의 이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요. 2, 3년간 저조한 수주로 인해서 매출이 좀 급감했고 강제를 포함한 자재 가격이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손익구조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밝혔고 판단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아직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되거나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 대우조선해양 기업 정보랑 공시 이제 살펴봤는데 이 사실 실적이 좀 어닝 쇼크 수준이거든요.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좀 어닝 쇼크라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회사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소식이 올해 1월만 보더라도 좀 괜찮거든요. 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기점을 보면 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해서 5,021억 원 그리고 두 번째 공시입니다. 6,561억 원. 최근 공시를 좀 더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2월에도 있었어요. 네네. 지금 5,250억 그리고 2월 3일에 1조 3,188억. 지금 지속적으로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2021년도에도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폭이 있을까? 네. 많은 좀 기대감이 좀 수반됐는데 막상 실적 발표에서 보니 1조 5천억 원대 그리고 1조 6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시점에 손실이 대규모 좀 발생이 됐을까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그렇죠. 사실상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배라는 게 사실은 이 선박의 수주 이후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되고 난 이후에 바로 대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 형태를 좀 구분이 될 텐데 네.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배의 건조 기간, 선박의 건조 기간이 1년 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 3년과 뭐 4년까지 걸쳐갈 수 있는 거죠. 최소 뭐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선박 건조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판 자재 그리고 선박 기자재들의 어떤 가격 이 변동성에 따라서 원가율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축 자재가 1년 전에 발주 이후와 1년 후에 발주. 최근에는 알루미늄 그리고 철근 가격이 크게 상승을 좀 하면서 이 건설 분양가도 좀 높아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 강제, 아까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 손실의 확정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밝힌 부분은
저조한 수주, 이 부분은 최근 2, 3년간의 향후 수주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먹거리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 급감 사유보다는 강제를 포함한 자재 가격의 상승,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 그리고 원 부자재 가격, 뭐 철광석부터 해가지고 강판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선박의 주요 원료 중에 하나인 이 강제 가격의 어떤 가격 변동폭에 대한 선반영 효과가 있었다. 즉 충당금의 선반영 효과가 2021년도 장부에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좀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인 선투입에 대한 어떤 우려 요인을 선반영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도 시점에 만약에 차익 개선에서 오히려 이 충당금의 환입으로 이익 개선 폭이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원 부자재 가격의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충당금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일시적인 충당금의 어떤 충당금의 어떤 설정 효과만 좀 있다면 오히려 실적의 개선폭은 2022년도에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입니다. 네, 이 미래 손실을 반영한 충당금이기 때문에 확정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 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제 향후 실적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자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미래 손실을 선 반영했기 때문에 그럼 실적 개선을 더 기대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올해 2월 말 기준에서 27억 달러치의 이 수주를 획득을 했어요. 지금 환산을 좀 해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30조에 육박하는 이 수주, 선박 수주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 이 계획의 3년간의 어떤 이 선수주, 네. 그렇지만 이 돈이 일시에 들어온 효과는 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선박의 인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가에 대한 어떤 비용, 투입비에 대한 어떤 원가 부담률은 좀 높아질 것이고 두 번째 강판 가격의 어떤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최초에 수주한 것과 대비해서 이익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데 지금 회사는요 이에 따라서 좀 미래 손실 반영한 충당금의 설정 효과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수주 잔고가 좀 크게 증가되고 있고 강판 가격의 어떤 상승은 일시적인 어떤 추세라고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좀 판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영 효과가 조금 더 나아지는 2022년도 반기 기준에는 오히려 성장성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 크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일단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LNG 운반선 그리고 LNG 추진선의 고부가가치 선박선의 위주로 회사의 어떤 이 건조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과거에 이 조선업의 장기 불황이 10년에서 12년까지 지속됐습니다. 네. 그때는 해운업의 불황까지 좀 이어지면서 신규 선박 수주가 없다 보니까 저가 수주, 저가의 어떤 선박 수주 공세에 사실상 뭐 남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막기식의 어떤 장사를 했던 거죠. 네. 이로 인해서 STX 이 조선해양도 공중 분해가 좀 됐었고요. 관련돼서 이 조선사들의 이 장기 불황 이후에 지금 최근에 도래된 어떤 호황기에 좀 접어드는 어떤 시점이지만 충분한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폭은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1분기에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다면 저는 반기에 오히려 실적 개선 효과에 따른 주가 가치 반영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다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또 걱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강세가 또 계속되고 또 러시아 관련의 프로젝트가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은 또 투자자분들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상 이 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가. 네. 지금 이번에 평화협정에서 사실상 나토 가입 안 한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과 동부 일부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해서 독립지위를 인정하겠다는 발언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터키에서 열린 회담이 저는 이번에 사실상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좀 잘 정리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지수의 어떤 반영 효과 보면 좀 소폭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우려할 만한 어떤 사항들은 좀 아니지만 사실상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 조선사 강판을 이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이 회사 자, 이 원가율에 대한 어떤 우려감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어떤 이해관계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뭐 오래된 제재 조치가 양국에도 사실상 이익적인 어떤 측면에서
러시아도 이 사태가 오래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국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좀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조기에 종식될 것을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중장기화되는 어떤 전략이라면 충당금의 어떤 반영 효과가 반기에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가 그리고 원 부자재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랐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유가가 조금 다운되는 어떤 그림들 나와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광물 가격들은 오히려 이 가격 제한폭에서 하락폭이 좀 미미합니다. 지금 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어떤 물가지를 좀 고려한다면 요번 1분기에 이 반영 효과가 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상 이 12월 말 기준에 이 선제적인 충당금 반영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1분기에는 소폭 반영된다고 보면 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판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다면 반기에 추가 충당금이 설정될 수는 있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저희 현대중공업과의 그런 합병 무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산업은행은 재매각 방침을 세웠지만 새 주인 찾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수익성 확보 전략이 좀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회사는 지금 뭐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좀 했다가 최근에 신주 인수거래 해제 합의에 따라서 유상증자 결정을 또 취소했어요. 전체적인 어떤 증자점 발행 주식 수에 대해서 지금 취소를 좀 한 형국인데 지금 한국조선해양과의 인수 이후 합병 준비를 좀 추진했었다가 최종적으로 유럽의 기업 결합 심사가 최종적으로 불승이 됐죠. 네. 이 이슈 때문에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이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뭐 인수가 무산된 것인가 그렇죠. 이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비조선사의 매각을 재추진하겠다. 그런데 지금 장기 불황 이후에 최근에 도래된 이 선박수주 잔고가 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와는 지금 다른 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 추진을 위해서 어떤 매가의 어떤 적정성만 좀 담보된다면 이 비조선사의 어떤 인수를 타진했을 때 지금이 좀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해 보는데 선뜻 원매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형국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조선업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너무 언더레이션이 심했다는 겁니다. 한 번 불황의 이 기간으로 좀 이 편입이 되면 1, 2년으로 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10년을 좀 초과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동량 증가로 인한 이 회복 추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없어서 못 나가는 선박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나 호황기를 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원가율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 그리고 선박 수주에 따라서 경쟁 효율성을 좀 가져가는 이 차원에서는 너무나 많은 물량을 일시에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주량을 크게 증가하면 증가시킬수록 오히려 원가 부담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반영되거나 만약에 지금처럼 원부자재 가격 상승률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네.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도 오히려 크게 메리트 있는 사업 부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조선사가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우려감이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추이적으로 보면 산업은행에서 2022년도에도 매각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닝 쇼크 발표가 좀 있었지만 자 어제에 대비해서는 오늘 견고한 흐름 2.3% 상승한 25,750원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2021년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의 어떤 불황기 이후에 호황 예상된 실적 반영 효과 좀 있었지만 이게 선반영된 내용들 좀 있었어요. 올해 분기 이후에 반기 이후에 실적적인 어떤 이 어닝 쇼크 우려감은 모두 이제 선반영이 좀 된 상태였고 지금 1분기 도래 시점에 주가가 오히려 최종 기말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래도 2021년도 상반기 이후 즉 3분기부터는 오히려 이 해운업의 수익성 지속 개편에 기대감 좀 수반한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역시 지금 뭐 증권회사 리포트에서는 반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 충당금 효과에 따른 부분 원부자재 가격 상승 효과로 인해서 이익 개선 여부는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측도 좀 있고 네. 3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보는
관측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3분기 이후에 실적 턴 어라운드 어라운드를, 관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 시 매수 관점에 의견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저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지금 도래된 것은 맞다. 자, 요 구간입니다. 지금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네. 자, 21,000원.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21,000원에서 24,000원 구간. 21,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지금 도래 시점에서 보유자 관점의 구간 지금 25,000원을 좀 돌파한다면 단기 시세 3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시세는 좀 맞지만 네. 아직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어닝 여부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매수하기 좋은 24,000원, 25,000원 구간 지금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 기조에 따라서 도래가 된다면 21,000원부터 24,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이후에 실적 턴 어라운드를 예상해 주셨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21,000원에서 24,0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1분기 실적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